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네, 지금 제가 태블릿 탑을 쌓아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거의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제가 뭐뭐 있는지 기억을 못할 만큼 계속 사들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뭘까요? 이만큼을 써보니 태블릿은 분명 용도에 따라 추천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제가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크게 아이패드, 그리고 갤럭시 탭, 그리고 중국산 태블릿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뭘 사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군은 아이패드입니다. 태블릿의 대표적인 제품군이죠. 나 패드 하나 사러 가야지 라고 하면 열의 9은 아이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갤럭시 탭 시리즈가 S7 시리즈부터 약진하면서 많이 점유율을 높였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갤럭시 탭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해서 한 명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이럴 정도로 아이패드의 태블릿에서의 점유율은 거의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펜슬을 떼놓고 생각한다면 다른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 펜슬을 포함한 공부용 태블릿 PC는 아이패드가 최고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저도 써보니까 이 서드파티 앱들, 굿노트랄지 노타빌리티라든지 펜슬을 최적화시켜주는 앱들이 상당히 파워풀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노트가 발전해 오면서 많이 따라잡았지만 이러한 대중성에서 굿노트나 노타빌리티를 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제품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패드 최신형 제품들 기억나는 게 있나요? 10세대가 나왔을 때 욕을 많이 먹고 큰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60만원, 70만원 오가면서 이오리기가의 셀룰러를 탑재한 모델은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이 뭐야 저게, 무슨 저게 기본형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M2가 탑재된 아이패드들이 큰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맥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칩셋이 나오면서 성능 향상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었고 그래도 좀 넘어갔습니다. 저희도 M1 프로, M1 맥스를 쓰다가 M2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M1에서 M2로 넘어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최신형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신형이 압도적인 성능 차이 그리고 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새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이게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줄 수가 있는데 새 제품이 큰 경쟁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 전에 쭉 누적돼서 올라온 제품군들, 중고 시장에 많이 쌓여있는 매물들을 공략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패드 사이즈별 추천 가이드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2.9인치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화면 사이즈가 가장 큰 제품이에요. 노트북과 거의 유사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울트라북 같은 경우는 이제 13인치, 14인치대가 가장 작은 제품이니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봐도 12.9인치의 이 시원시원함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12.9인치 지금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12.9인치는 6세대 모델이 가장 최신형 제품이에요. M2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요. 5세대는 M1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A 시리즈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2024년 2월 기준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은 중고 포함해서 12.9인치는 4세대부터는 저는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지금 직접 구매를 한다라고 접근했을 때는 적어도 4세대 이상으로 진입을 하셔야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태블릿은 배터리 내장형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시면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되면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배터리 타임까지 고려하고 칩셋 세대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12.9인치 4세대, 5세대를 중고로 사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6세대는 중고 제품 가격도 상당히 높고 이걸 지금 새 제품으로 사려면 M2 칩셋을 활용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매 허들을 넘으려면. 아이패드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맥북만한 퍼포먼스를 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화면을 사용하는 목적이 그림 그리거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영상 보는 그런 용도라고 하면 4세대 이상이면 저는 매우 훌륭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11인치 같은 경우는 현재 4세대가 가장 최신형 모델이에요. 11인치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럼 12.9인치 4세대도 최신형이겠지 하고 구매했다가
막 2년, 3년 지난 모델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구분은 확실하게 한번 알고 계셔야 하는데 10.9인치에서 11인치로 넘어오면서 사이즈가 달라지면서 세대 구분도 다시 됐어요. 현재는 M2가 들어있는 11인치 프로는 4세대, M1이 들어있는 11인치는 3세대, A라인이 들어간 11인치는 2세대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인치 프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성비 모델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 에어가 있고 그보다 더 크고 퍼포먼스가 좋은 12.9인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지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11인치로 진입하실 분들은 현 시점에는 11인치 2세대부터는 구매하셔도 괜찮다. 다음 모델은 에어 모델이에요. 에어는 현재 5세대가 최신형 모델이에요. 아마도 아이패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10명 중에 한 4, 5명은 에어5를 쓰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일반적인 사람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드는 제품군이라고 생각해요. 가성비 면에서도 괜찮고 성능 면에서도 괜찮아요. 특히 에어5 같은 경우는 M1 칩셋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성능 때문에 에어5가 밀린다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11인치 정도의 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어5를 사시면 될 정도로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슬도 2세대 펜슬을 지원하고 특별하게 깔만한 게 없는데 굳이 까자면 프로모션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 쿼드 스피커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용량 선택이 약간 제한적입니다. 제가 이전 아이패드 라인업에서도 용량 가지고는 좀 장난을 안 쳤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에어 라인업은 64기가와 256기가만 존재를 해요. 128이 있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11인치 프로를 팀킬했을 거기 때문에 애플에서 아주 영리하게 이 제품을 쏙 빼놨어요. 여튼 에어는 현재 4세대에는 확실히 정말 쓸만하고요. 3세대부터는 폼팩터가 좀 달라요. 버튼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에어3를 근데 지금 성능적으로 썼을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펜슬을 1세대를 지원합니다. 이 펜슬 1세대, 2세대 구분되는 지점이 저는 상당히 큰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기를 주 목적으로 패드를 살 건데 아이패드 에어 3를 지금 구매한다? 분명히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구매를 해놓은 걸 쭉 쓰는 거라면 그거는 상관이 없죠. 현 시점에 에어3를 굳이 중고로 구매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세대 이상으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9세대와 10세대를 모두 새 제품으로 애플이 아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없어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구형 제품은 단종을 시키기 마련인데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애플이 구형 폼팩터를 계속 팔기 위한 출구이기도 하지만 가성비 모델로 포지셔닝을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10세대 제품은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아직도 구매하지 않았는데 사실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구매할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C타입이 적용됐는데 애플 펜슬은 1세대를 지원하면서 나왔었기 때문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급형 애플 펜슬이 나오면서 C타입으로 충전하고 페어링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는데 거기엔 또 빠진 기능들이 있죠. 기본형은 에어와 넘어설 수 없는 급간이 저는 펜슬에 있다고 봐요. 9세대, 10세대 모두 1세대를 지원하고 새로 나온 애플 펜슬은 10세대만 지원을 해요. 자, 애플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9세대에 만약에 신형 또 애플 펜슬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는 애플 펜슬 1세대가 아예 안 팔리겠죠. 영상만 보고 간단하게 그냥 아이패드 생태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9세대를 사시는 게 좋아요. 9세대는 지금 중고가도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새 제품 언박싱해서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 새 제품 9세대를 구매하셔도 돼요. 10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격을 보니까 60만 원대가 기본적인 형태인 것 같고 50만 원 후반대까지도 자주 출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쓰셔서 에어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은 액세서리들이 호환이 안 돼요. 에어는 프로하고 호환이 돼요. 에어 5세대를 쓰다가 내가 좀 뭔가 업하고 싶어서 프로 11인치를 구매했다. 매직 키보드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펜슬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약간의 자유로움이 존재하고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10세대 같은 경우는 단독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확장성 그리고 추후 중고 판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강추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준비한 예산이 이 정도가 딱 적당하고 중고 판매 생각 없고 한 3, 4년 쭉 쓸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9세대보다는 10세대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미니 같은 경우는 폼팩터가 6세대에 오면서 바뀌었습니다. 5세대는 버튼이 있는 제품이에요. 버튼만 있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한쪽에 쏠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놓고 볼 땐 스테레오 스피커를 듣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꼭 6세대로 오셔야 돼요. 미니 6세대도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현재 중고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올해 7세대 출시설이 있죠. 그래서 최신형을 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낫고,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걸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 6세대 중고도 괜찮고요. 구형 모델도 괜찮다고 하면 5세대 모델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갤럭시 탭입니다. A라인과 S라인이 있는데 뒤에 넘버링만 보고 똑같은 모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네이밍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가 A9 플러스 제품이에요. A 시리즈에서 현재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에 자세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A 라인업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공부할 때 사시는 모델이 아닙니다. 컨텐츠 소비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 A 라인업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S 라인업만 해도 지금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갤럭시 탭 S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최신형 제품은 S9 FE 시리즈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회의 들어갈 때도 이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요. 집에서 사용할 때도 부담 없이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가격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150만 원짜리를 사놓으면 은근히 좀 부담이 돼요. 약간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FE 모델을 사놓고 LCD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 없이 계속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렇다고 엄청 저렴한 모델은 아닌데 다른 S 라인업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렴한 제품이니까요. 이 모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가 절감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써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중고 추천은 SA 시리즈 이상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가격이 좋고 상태가 좋다면 7 시리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S7 시리즈가 탑재하고 있는 칩셋이 865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데, 현 상황 2024년에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칩셋이라고 생각하고요. 배터리 상태 좋고 OLED 버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구매하셔도 좋은 모델입니다. S라인업은 크기별로 나눴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1인치형, 12.4인치형, 그리고 14인치형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14인치가 거의 15인치에 육박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노트북보다 더 커요. 자,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울트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제품이 A7 라이트 8인치 제품입니다. 한번 놔볼까요? 하나를 놨는데 이 정도 사이즈예요. 위아래 높이는 거의 똑같고 2개 반이 들어가는 사이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노트북보다는 태블릿 사용자 경험이 우선이신 분들, 가까이 볼 수 있고 들고 다니면서 터치 기능이나 S펜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인원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갤럭시 탭 울트라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더 좋을 거예요. 울트라 같은 경우는 S8 울트라가 있고 S9 울트라가 있어요. 둘 다 14.6인치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방수 방진이 있고 디스플레이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사실은 14.6인치 제품을 방수 방진이 되게 사용할 일이 뭐가 있을까?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새 제품을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S8 울트라를 중고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12.4인치는 필기하기 좋은 가장 보편적인 태블릿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빠릿빠릿한 S라인업에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해서 사용을 한다면 후회가 없을 모델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기에도 가로 모델이 좀 긴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대비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11인치는 단독으로 쓸 때는 충분한데 스플릿 뷰를 써야 할 때는 부족합니다. 양쪽에 띄워놔야 될 때 울트라는 조금 부담이 되고 너무 비싸고, 그래도 나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면 12.4인치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S7 플러스, S8 플러스, S9 플러스, 요게 이제 메인 라인업에 존재하는 제품들이고, S7 FE
S9 FE 플러스가 있어요. 메인 라인업에 있는 세 가지 모델은 모두 O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실 때 번인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OLED는 색 선명도는 좋고 보기에는 정말 좋은 색감을 자랑하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번인이 옵니다. 그 제품이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E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OLED가 탑재되지 않고 LCD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너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러한 번인이 없죠. 고정된 화면을 오랫동안 봐야 하는 분들 뭐가 있을까요? 주식이 있겠죠. OLED보다는 LCD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S7 FE 때는 디스플레이 품질이 확실히 조금 처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OLED랑 딱 비교해놓고 보면 뭔가 이렇게 밝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디테일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S9 FE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저는 주변에 하나를 추천하라고 하면 현 시점에는 S9 FE 플러스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학생분들이 굳이 OLED 모델 비싼 거 구매하지 마시고 S7 FE 플러스 모델을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11인치 모델은 생각해보니까 구매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따로 리뷰를 위해서 지금 제품 대여는 해놓은 상태인데 11인치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노버를 비롯한 중국산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가히 광풍이다. 아직 그 광풍이 멈추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대중화에도 성공을 했고 정말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를 보여주는 엄청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부용 태블릿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은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펜슬만큼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쓰다가 다시 결국은 갤럭시 탭 아니면 아이패드를 구매하실 확률이 저는 한 90%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 정말 핫했던, 아직 핫하죠, 샤오신 패드 12.7인치 모델. 이 정도 가성비가 다시 있을까 싶을 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컨텐츠 소비용으로 아직까지 저는 이만한 제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어 사용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IT 기기를 다루는 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글화를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최신형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영어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그냥 편하지 않을까.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받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12.7인치 대화면을 자랑하기 때문에 갤럭시 탭 12.4인치보다도 큽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태블릿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고급 모델을 사가지고 용량이 좀 큰 걸 샀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좀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 분들은 10만 원 후반대에도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사용해본 모델 중에서 12인치 모델은 샤오신 패드가 유일하고요. 11인치 제품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못 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 블랙뷰 제품도 있었고요. 샤오미의 미 패드도 있었고요. 레노버의 P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 사용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확실한데요. 블랙뷰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가성비 모델, 이건 이제 LTE가 되는 모델이었고요. 미 패드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현재 정식 수입을 한 제품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해서 다시 판매하는 것도 괜찮고 수리를 받을 때에도 AS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AS 같은 경우는 직접 신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어떤지는 체크가 안 됐는데 어쨌든 정발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보내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P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수리받기도 어렵고 교환받기도 어렵고 이거는 그래서 약간의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가성비를 챙기는 대신에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안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에 있어서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들은 바로 판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2년 정도 사용을 하거나 보관을 하셔야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사고 팔고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산 태블릿에 저는 굉장히 강자라고 생각되는 제품군이 이 8인치 제품이에요. 올더 큐브 제품은 현재 특가가 올라온 글의 댓글을 보면 엄청나게 달립니다. 가성비로 인정을 받았고 LTE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글로벌 버전들의 만듦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요. 8인치는 이동성을 담보에 둔 채로 구매를 하셨을 텐데 거기다 가볍기까지 하니까 이거는
만져본 사람들의 후기가 그 다음 구매를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게임 태블릿의 1인자로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리전 1세대, 2세대 모델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만질 때마다 놀랍니다. 만듦새가 진짜 좋고 진짜 빠릿빠릿하고 한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양손으로 컨트롤할 때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10인치 이상으로 게임을 한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걸. 양손으로 잡고 10인치 하다가 실제로 얼굴에 떨어져서 상처가 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현재 갤럭시 탭이 A9 일반 모델을 냈다가 지금은 이제 B2B 모델로 빠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제품군 안에서는 A7 라이트밖에 없어요. 아이패드에서는 이제 미니 라인업이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하고 저는 가히 비빌 수 있을 정도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노버가 이 리전이라는 이름을 달아놓은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게이밍에는 리전 노트북 시리즈도 있죠. 이 제품은 아마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2년 사용하시는 거 무리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해본 태블릿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블릿을 사는 게 좋을지 가이드를 한번 드려봤어요. 자, 명절을 맞이해서 조카들 선물, 자녀들 선물 혹은 본인을 위한 선물로 태블릿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